언제 우리 아이한테서 엄마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 얼른 말이 트여서 엄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첫날 말이 나오기 직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를 쳐다보고 이렇게 소리를 냈다면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할 수 없다고 하죠. 아직 아이가 첫날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언제 우리 아이한테서 엄마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 얼른 말이 트여서 엄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첫날 말이 나오지 않고 단순히 발성만 나오거나 옹알림만 하거나 제스처만 사용하는 시기를 언어 이전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세 정도가 될 때 아이들이 첫날 말을 발화하기 시작하니까 언어 이전기는 주로 첫돌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빨리 말을 했으면 해서 약간 조바심을 가지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첫날 말이 나오기 직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첫날 말이 나오지 않은 언어 이전기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언어 이전기에는 발화 자체보다도 의사소통 기초 능력들을 잘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날 말이 나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과관계 개념. 먼저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인지면에서 인과관계 개념이랑 수단 목적 개념이 생겨야 돼요. 내가 울었더니 엄마가 밥을 주네.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엄마가 꺼내주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개념이 생겨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스처나 소리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돌 이전 시기에는 이런 인과관계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끌어주셔야 합니다. 인과관계 개념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거나 제스처를 했을 때 바로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의도적이든 또는 우연히든 어떤 시도를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우연이라도 특정 제스처를 하거나 소리를 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바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 행동을 강화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높은 곳에 있는 간식을 먹고 싶어서 혼자 손을 뻗으면서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이렇게 소리를 냈다면 곧바로 요구를 들어주셔서 아이의 의사소통 시도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점차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게끔 끌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아이가 의사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의지가 없어서 시도조차 잘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의도가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주목하기와 함께 활동하기가 있습니다. 함께 주목하기는 아이와 엄마가 같은 대상에 공동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함께 주목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지금 관심을 보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부모님이 함께 주목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언어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관심을 전환하면 또 따라가서 그것을 함께 봐주시면서 관련된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시면서 함께 주목을 하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엄마가 한 번쯤 우와 이것 봐 하면서 엄마 주도로 공동 주목을 유도해 주실 수 있겠죠. 함께 활동하기는 아이와 엄마가 같은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함께 활동하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놀이에 부모님이 아이의 방식 그대로 함께 참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로폰을 탕탕 치고 있다면 엄마도 채를 하나 잡고 탕탕 치면서 아이의 놀이에 함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거부감 없이 함께 활동하기가 된다면 그때 엄마가 우리 이것도 해볼까 하면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 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함께 주목하기와 함께 활동하기를 하시면서 아이에게 상호작용의 경험을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눈맞춤이 있습니다. 눈맞춤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놀이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어머님께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눈을 맞추고 까꿍 하는 까꿍 놀이나 짝짝꿍 놀이, 잼잼 놀이 같은 사회적 놀이를 해주실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어떤 놀이든 간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장난감 놀이를 할 때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어머니께서 자세를 낮춰주셔서 눈맞춤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는 체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 입장에서 어른과 눈을 맞추려면 고개를 많이 들고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라면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고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허리를 굽히시거나 아니면 아예 엎드려서 함께 주목하기, 함께 활동하기를 시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 개념이랑 상호작용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조금씩 자발적인 의사소통 의도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을 발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의사소통 기능과 수단. 초기 발달기에 나타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으로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물 요구하기,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주길 요청하는 행동 요구하기, 상대방 말에 대답하는 대답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는 거부하기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초기에 발달하는 이런 의사소통 기능들이 잘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 안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유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물 요구하기 기능, 주세요 라고 표현해야 하는 이 의사소통 기능이 잘 안 되고 아직은 그냥 어른 손을 끌고 가서 물건에 얹기만 하는 행동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걸 크레인 현상이라고 하죠. 어른 손을 가져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인과관계 개념은 형성이 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으로까지는 발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시도할 필요성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할 만한 것을 엄마가 알아서 미리 다 챙겨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눈앞에 보이게 들고는 있으시되 아이가 스스로 제스처든 소리를 내든 해서 자기 능력과 표현을 해야만 아이가 먹고 싶은 걸 꺼내서 주도록 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의사소통 시도를 하지 않는데도 다 알아서 해주시면 표현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 기능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사소통 수단은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 초기적인 단계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생리적인 울음, 그냥 사물을 쳐다보는 행동, 어른 손 잡아 끌기, 아니면 눈빛으로 표현하기, 제스처로 표현하기, 소리를 동반해서 제스처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언어로 말하기 순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세요라는 뜻의 사물 요구하기 기능을 예시로 살펴본다면 초반에는 그냥 사물을 쳐다보면서 울어버리는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점차 엄마를 보고 사물을 보고 번갈아 본다든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든지 가리키면서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우리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 아이가 해야 할 제스처나 소리를 부모님께서 시범으로 보여주셔서 자연스럽게 모방을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모방이 어렵다면
두 번째 단계로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주세요 손 모양을 만들어 주신 후에 원하는 걸 그 손 위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제스처로 표현을 하거나 소리를 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스처나 말소리를 모방하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억력이나 모방 능력, 상징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모방 능력과 상징 개념에 대한 내용은 2탄으로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복잡하죠. 이렇게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한 일이죠. 첫돌 이전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의사소통 기초 능력들을 끌어주시면서 언젠가 제잘제잘 말을 잘하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엔 언어 이전기 아동의 언어 발달 촉진하는 방법 2탄을 올려드릴 테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어육아 한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